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나는 좌회전이고 상대편은 맞은편에서 직진합니다. 나는 천천히 들어가는데 상대편 차가 엄청 빨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차로 들어가는 순간 쾅! 이럴 때 천천히 좌회전한 차와 빠르게 달려온 직진차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황색 전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불박차가 좌회전 들어가는데 저 맞은편에서는 저 엄청 빠르게 왔죠. 아이고. 네.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황색 전멸등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황색 전멸등은 어떤 뜻일까요? 다른 차들의 조심해서 지나가라. 즉, 신호등 없는 거나 똑같아요. 황색 전멸등과 적색 전멸등이 있다고 그러면 한쪽은 황색 전멸등, 한쪽은 적색 전멸등, 한쪽은 노란불 깜빡깜빡, 한쪽은 빨간불 깜빡깜빡. 그럴 때는 황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적색은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황색은 일시 정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양쪽 다 황색 전멸입니다. 양쪽 다 황색 전멸일 때는 양쪽 다 조심해서 가야 되니까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한쪽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고 한쪽은 빠르게 직진으로 달려오고 상대편 차 직진으로 빠르게 달려온 차는 직진 우선이다. 따라서 70대 30이다. 좌회전차가 70% 잘못했다. 내가 빠르게 온 거 나 30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불박차, 좌회전하는 불박차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당신이 너무 빨리 왔어요. 내가 좌회전 들어가려고 그럴 때 당신 저기 있었잖아요. 저기 있어갖고 내가 충분히 먼저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세게 달려서 이렇게 된 거지. 원칙적으로 양쪽 다 천천히 갔으면 내가 선진입할 수 있었어요. 이럴 때는 선진입차가 우선이죠. 나는 천천히고 당신이 빨리 왔잖아요. 그러면서 과실비율이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고는 과연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불박차가 1차로 가고 있죠.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해요. 1차로는 직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직진하려고 그러면 가로막혀 있죠. 안전지대로. 좌회전을 들어가는데 저쪽에 차가 옵니다. 상대차 아직까지 교차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지 싶은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빨리 달려왔죠. 불박차 들어가는데 상대편도 이때 달려왔고 결국은 붙이고 말았습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이곳 교차로는 내가 선진입이다. 봐라. 여길 보자. 내가 정서막 넘으려고 그럴 때 당신은 아직까지 요 네모칸 여기를 안 들어왔다. 당신이 먼저 들어온 것은 저쪽이다. 저쪽은 내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교차로, 요 교차로 개념하고 다른 곳이다. 따라서 내가 천천히 먼저 선진입을 하는데 나 이미 교차로에 들어왔다. 정선 지났다. 교차로 네모칸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중에 빠르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선진입 우선이 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차로에 들어갔을 때 상대차가 저 멀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좌회전을 마치기 전에 거의 다 맞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엄청 빨리 달려서 들이받은 경우 그럴 때가 선진입 우선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는 내가 더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난 직진이 아니고 좌회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는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직진차, 우선권 있는 차가 교차로를 지나려 할 때는 그 차에 양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도 내가 얼른 먼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직진차를 먼저 보내주고 내가 들어갔어야 돼요. 직진차도 잘못이 있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했어야 되는데 서행했더라면 내가 들어올 때 상대차도 멈출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한 거는 직진차의 잘못입니다. 직진차가 얼마나 과속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상적인 속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대차가 60으로 달려왔더라도 천천히 들어가는 불박차는 상대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의 과속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서행하지 않은 점, 그 점은 직진차의 잘못이죠. 전체적으로 봐서 불박차가 조금 먼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직진하는 차가 눈에 보이면 가까이서 보이면 그 차에 양보했어야 됩니다. 직진차 우선을 적용해서 좌회전하던 불박차 70, 빠르게 직진하는 차 30으로 보입니다.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사고 나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도와주다가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자유로운데요. 자유로 시속 90km로 달릴 수 있는 곳이죠.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면서 이곳에 20분째 서 있었답니다. 불박차가 지나가려다가 아이고 저 차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내립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선행사고가 있었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겁니다. 근데 왜 이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하지만 않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아이고, 그러면은 빨리 삼각대를 꺼내야죠 하면서 뒤트렁크를 열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돼요. 왜요? 강아지 뛰쳐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럼 강아지 붙잡고 계세요. 제가 트렁크 열게요. 그러는 사이에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그냥 쾅 들이받아갖고 그래서 옆에 서 있던 불박차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입니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불박차는 앞에 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되는데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불박차 비상등 깜빡깜빡 켰습니다. 네, 비상등 깜빡깜빡 킨 게 앞차에도 비치고요. 또 불박차 운전자의 동승자 옷에도 불박차 깜빡이 킨 게 보이죠.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소리 들립니다. 비상등 켜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쏜살같이 다른 차들보다 더 빠르게 달려와서 부딪혔습니다. 거기는 살짝 커브길인데요. 커브길에서는 원래 속도를 줄여야 돼요. 커브 싹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고장난 차 또는 사고난 차가 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쭉 직선도로에서는 저 앞이 보입니다. 하지만 커브길에서는 커브 돌아야 보이죠. 그래서 커브길은 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뒤에서 들이받은 차는 다른 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엄청 빨리 딱 커브 돌자마자 저기 비상등 차가 있다? 비상등 킨 차가 있다? 이제 늦었죠.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90km로 달릴 수 있는 자유로예요. 자유로에서 잘 달리다가 앞에 차가 멈춰 서 있는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비록 밤이지만 가로등이 쭈르륵 켜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비상등까지 켜고 있었어요. 비상등까지 켜고 있었는데 다른 차들은 다 피해 갔는데 왜 당신만 빠르게 달려와서 못 보고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뒤차의 가시를 더 크게 봐야 되겠습니다. 뒤차의 가실, 뒤차가 빨리 달려왔죠. 커브길에서. 뒤차 잘못을 약 60%. 그리고 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차가 서 있었느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차가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차를 세우게 된다 그러면은 삼각대를 100m 뒤에 설치하고 밤에는 또 100m 뒤에 불꽃 신호를 설치하고 물론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뒤차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뒤차에게 앞에 차가 서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상황에 맞게 해야지 반드시 삼각대 불꽃 신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깜빡이만 켜고서 서 있던 거, 비상등만 켜고 서 있던 거, 그것은 뒤차로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죠. 만약에 컴컴한 밤, 아무것도 없는, 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차가 비상등도 켜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았다. 그런 경우는 앞차 잘못 더 크게 봅니다. 앞차 잘못을 밤에는 60 내지 70%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앞에 서 있던 차, 고장나 있던 차 또는 사고 나 있던 차를 40, 뒤차 60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 밤입니다. 밤이지만 가로등이 있고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달려온 차가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앞에 서 있던 차 40, 뒤에서 들이받은 차 60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불박차는 거기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데 도와주려고 서 있었던 거죠. 도와주려고 서 있었던 거. 도와주려고 서 있었던,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비상등 켜고 있었던 불박차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억울하죠. 그럼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도와주려고 한 것은 그 앞차 때문이죠. 그 앞차가 계속 그냥 그대로 방치된 채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멈춘 거죠. 따라서 불박차의 과실은 그 앞차에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따라서 처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선행사고를 내고서도 그냥 가만히 차 안에 있었던 제일 앞에 있던 차, 그 차 40, 불박차 0, 뒤늦게 발견으로 들이받은 뒷차 6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 그 주차 통로에 중앙선이 있죠.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앙선이 그려져 있죠. 마지막에 차 한 대 내려오고요. 뒤에 차가 아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내려온 차요. 중앙선을 물고 내려온 차는 100대 0 없어. 당신도 잘못이 있어. 이곳은 도로가 아니야.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은 100대 0이지만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는 중앙선이기 때문에 중앙선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따라서 이번 사고는 쌍방과실이야. 당신에게도 20 내지 30%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중앙선에 관련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는 것은 일반 도로에 경찰에서 그려놓은 중앙선, 그것을 침범했을 때가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경찰이 그려놓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려놓은 중앙선, 아파트 내 통로요. 거기 중앙선이 있죠. 또 지금처럼 지하 주차장에 그려놓은 중앙선, 이건 경찰이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중앙선은 아니에요. 이곳을 넘어가더라도 11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일 때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이면 100대 0이죠. 나는 내 쪽을 잘 가고 있는데 중앙선은 생명선인데 그걸 갑자기 넘어오는 거 예상할 수 없어요. 내가 중앙선을 지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도 자기 차선을 지켜서 갈 것으로 믿고 있죠. 그것을 갑자기 깨트리면 나의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해서 100대 0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해서 무조건 100대 0인 건 아니에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중앙선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 넘어면 안 돼요. 빵빵 불 번쩍번쩍 하면서 그 차가 계속 오면 내가 오른쪽 최대한 피해줘야 돼요. 오른쪽 최대한 피해주면서 빵빵빵빵빵빵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딜 들어와? 그냥 가다 부딪히면 왜 보고도 안 피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가던 차에게도 상황에 따라 10 내지 20%의 과실이 인정되죠. 이곳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차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으면 그 옆에 담벼락에 긁힐 수가 있어요. 잘 보면 거기 긁힌 자국 많이 있잖아요. 커브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피해가죠. 긁히지 않으려고. 중앙선을 물고 가는 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중앙선 물고 가다가도 저 앞에 차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이번 사고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맞은편에서 한 대 먼저 온 차요. 그 차도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던 차가 위에서 갑자기 나타났죠. 만약에 내려오는 차, 미리 보이는 차가 중앙선을 물고 오면 내가 멈춰주면서 그 차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죠.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차 한 대 오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 오른쪽에도 공간이 넓고요. 중앙선과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 차가 폭이 이렇게 넓지 않아서 그래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2m 이상의 공간이 있죠. 불박차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때 나타나는데 그 차가요. 그 차랑 불박차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5m 될까요? 갑자기 톡 나타납니다. 이때 불박차가 저 차 가운데로 오네? 바로 불박차는 멈추죠. 불박차가 멈추는 것은 딱 한 2m 가서 멈추는데 상대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내려와서 들이받습니다. 주차장 통로 들어올 때는 맞춰서 들어와야죠. 게다가 상대차는 위에서 내려오고 불박차 밑으로 올라가고 서로가 안 보여요. 서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진입할 때는 중앙선에 맞춰서 들어가다가 차 없을 때 조금 여유 있게 가더라도 근데 상대차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가운데로 갑자기 내려왔어요. 불박차는 상대차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 바로 멈췄어요. 2m 정도 가서 멈춘 건 바로 멈춘 거죠. 자동차 그 자리에 탁 멈출 수는 없어요. 위험을 느끼고서 브레이크 잡더라도 몇 메타는 굴러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차가 중앙선을 저렇게 물고 들어온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차가 저쪽에 차가 안 보이잖아요. 50cm 가서 쓰고 50cm 가서 쓰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가 못 올라가요. 쭉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는데 차 한 대 보내주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차. 불박차로서는 그렇게 갑자기 가운데를 물고 나타난 차가 있으려고 예상을 못했죠. 조금 물고 들어왔으면 그 차가 피해갈 수 있는데 가운데를 물고 왔기 때문에 불박차가 바로 멈췄지만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차장 통로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요? 중앙선, 주차장 통로에 있는 중앙선 비록 경찰이 그린 것은 아니지만 약속입니다. 법적인 중앙선은 아니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쪽에 차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맞은편에 차 한 대 오고 그 차 지나면서 천천히 가는데 주차된 차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고요. 길이 넓지 않습니다.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가 서로 비켜갈 때 조심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쿠! 네, 이번 사고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사람이 나오는 게 미리 보이지 않았고요. 조금 앞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미리 안 보였다. 나는 불강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불박차의 보험사, 즉 우리 차의 보험사는 이런 사고는요. 80대 20입니다. 그 도로가 좁잖아요. 좁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고, 왕복 2차로 도로 낮에 그럴 때는 자동차가 80% 잘못한 거예요. 80대 20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영상이나 보셨나요? 자, 영상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면 이걸 어떻게 피해요? 어우, 정말 이거 못 피하겠네요. 그럼 의견 바꿉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불박차의 보험사에서는 불박차의 잘못이 50%, 그리고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의 보험사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80대 20, 그것은 양쪽에 차들이 전혀 없고요. 뻥 뚫린 데서 편도 1차로, 즉 이쪽으로 차 한 대, 이쪽으로 차 한 대, 왕복 2차로에 좁은 도로에서 가다가 무단횡단한 사람 부딪혔을 때, 그때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약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 보였어요. 미리 보이면 저 앞에 사람이 걷느네?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죠. 아니면 빵 할 수 있죠. 근데 양쪽에 주차된 차, 오른쪽에 차들이 쭈르륵 주차되어 있는데요. 그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미리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빵 할 시간도 없었고 또 브레이크 잡을 시간도 없었어요. 나 과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고일 때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왼쪽에서 차 한 대 지나가고 그 차 보내주면서 천천히 시속 한 20km는 될까요? 그렇게 가는데 주차된 차 뒤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그것도 빠르게 뛰어나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발견하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도 시간이 부족해서 부딪히게 되죠. 내가 멈추면서 부딪히면서. 이번 사고가 바로 그런 사고입니다. 그 누구도 이럴 때 저걸 어떻게 피해? 난 못 피해. 근데 왜 보험사는 50대 50이야? 50대 50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50명이 피할 수 있을 때, 50명은 못 피하지만 50명은 똑같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 때가 50대 50입니다. 보험회사 말 50대 50 비현실적이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 100대 0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100대 0이려면 예상도 못했고 나타났을 때, 발견했을 때 피할 수도 없었어야 됩니다. 둘 다가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나타났을 때는 피할 수 없어요. 너무 가까워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영상 다시 볼까요? 불박차가 천천히 이때 나타나는데요. 이때 나타났을 때는 그 누구도 못 피합니다. 못 피하는 건 명확해졌어요. 미리 사람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저 차 뒤에 사람이 나올 거야. 그럼 미리 브레이크 잡아야지. 딱 브레이크 잡고 사람 나오면 그럼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몰랐죠. 그 사람 나온다는 거 누가 나한테 안 알려줬죠. 따라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요건. 예상할 수 없었어야 돼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때는 100대 0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바로 앞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녀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로 건너편, 바로 저기 몇 발짝 건너가면 건너편이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널 수 있는 곳, 그것이 예상되죠. 만약에 이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저 차 뒤에 사람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나온다면 나는 피해야지.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 사람이 나오면 나는 사고를 내지 않도록 난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저 뒤에 사람이 나오면은 바로 서야지. 마음을 갖고 운전한다는 것은 엑셀레이터가 브레이크 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엑셀레이터를 밟아야만 차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도로 상황이 복잡할 때 미리 브레이크 밟을 마음의 자세를 하면서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금은 오른쪽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고요. 주차되는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요거만 지나면 이제는 앞이 보이잖아요. 앞이 보이면 앞만 잘 보면서 가면 돼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요 순간, 요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타날 것이 예상 가능한 곳이에요. 무단 횡단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무단 횡단자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작은 교차로는 바로 직각으로 꺾어지지만 큰 교차로는 교통섬이 있죠. 즉 우회전을 부드럽게 이렇게 라운드로 돌 수 있도록 조그만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섬이 있고 거기서 대기했다가 신호에 따라서 넓은 곳을 건너가는 그런 곳을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직진 차로였던 차가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하겠죠. 라운드로 우회전하려다가 갑자기 들어온 차랑 부딪히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 교량을 건너와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우회전 차로가 생기면서 4개 차로가 되는데요. 불박차가 우회전하려는데 갑자기 들어온 차가 아이쿠 쾅. 이번 사고 불박차가 우회전을 천천히 해요. 그런데 2차로에 있던 차가 3차로,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까지 대각선을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왔던 차, 상대차의 보험사는 차로 변경주 사고이지만은 불박차가 조심하지 못했으니까 70대 30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차가 안 보였어요. 3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갖고 그 차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차가 지나가고 있으면 멈춰야죠. 내 앞에 조금 전에 앞에 택시 한 대 지나갔잖아요. 택시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지나갈 때 갑자기 들어왔어요. 나 골탕먹이려고 맘먹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을 따질 때 상대차가 언제 보였느냐, 그 당시에 내 차의 속도가 얼마였느냐, 내가 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3차로 가고 있고 앞에 택시가 우회전하고 있죠. 그때 저 앞에서 2차로 차가 삐딱선을 탑니다. 그리고 3차로 들어오죠. 택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 차가 보이는데요. 불박 영상에는 보이지만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블랙박스는 운전자보다 위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만큼 보이는데 운전자 여기 있으니까 3차로에 서 있는 저 차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죠.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들어왔다면 운전자에게는 불박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에게는 안 보였다. 그렇다면
영상에 보이는 것하고 불박차 운전자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냐 하면 불박차 운전자가 빵 하고 클락션을 누를 때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죠. 빵 할 때는 봤다는 겁니다. 빵 할 때 앞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앞차의 거리가 뒤에 자동차 한 대 있죠? 그리고 자동차보다 한 2, 3m 앞에 있죠? 그리고 불박차와의 거리가 또 한 2, 3m 되죠? 약 10m 전에서 상대차가 들어오려고 하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빵 한 거죠. 빵 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빵 했는데 그럼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내가 빵 했으니까 이제 안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상대차는 계속 들어옵니다. 빵 한 이후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우회전차로 들어가고요. 빵! 지나가는데 상대차가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죠.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빵 했으니까 난 할 바 다 했다. 그렇다면 100대 0일까요? 빵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차가 내가 빵 하는 걸 못 들을 수도 있고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빵 했지만은 나를 봤으니까 뒤에서 빵 할 때 나를 봤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멈춰주겠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빵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위험을 느꼈을 때는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일단 속도를 줄이면 빵하고 그 차가 멈추면 내가 지나가고요.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 운전자가 빨리 발견하고 빵 한 건 잘한 겁니다. 하지만 빵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차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대각선으로 쑥 밀고 들어온 상대차가 당연히 잘못했죠.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 빵 하고 멈추겠지 생각하고 지나가려 한 거, 방심한 거죠. 불박차 운전자의 방심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80대 20으로 보입니다.